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동안 기다리던 그런 HLB의 메인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우리 리보세라님 관련해서 이슈가 또 터지게 되면서 좀 좋은 시세를 내주긴 했는데, 이어서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은 굉장히 또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종목을 정말 그 한 방으로만 우리가 기대를 했다가 지금은 다 재료가 소멸이 된 건지, 관련해서 또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또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또 추천주들 많이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최근에 정말 줄곧 하락만 보이다가 거의 두 달 정도, 그쵸? 두세 달, 두 달 반? 두 달 반 정도죠. 두 달 반 동안 진짜 아주 지긋지긋하게 하락만 보이다가 진짜 어떤 뭐랄까요, 우리 사막의 이런 오아시스처럼 어떤 상한가 한 번을 만들어주면서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겠느냐 하는 굉장한 또 기대감을 만들어줘 놓고 줄곧 또 내리꽂았습니다. 정말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해버렸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날 8월 13일은 우리 HLB가 상한가를 기록한 날, 그쵸? 여기 보시면 이제 리보세라닙의 다국가 임상 3상을 한국식약처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뭐 중국의 항서제약과 오타인가 보네요. 항서제약과 HLB의 미국 자회사 엘리바가 함께 개발하는 항암 약물이다 해가지고 이슈가 한번 됐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이틀간 또 조정을 받았어요. 이틀 동안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좀 외부적인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많이 빠지는 시간대에서 이렇게 좀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자, 오늘 보면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 쪽 전부 다, 그쵸? 그래서 개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굉장한 많은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됐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HLB는 언론을 통해 비염 감염을 보유한 소라페닙 저항성 간암 환자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임상 시험에서 높은 유효성이 입증됐다고 밝힘. 그러면서 이제 국제학술지에 최신 후에 거제된 어떤 논문에 따르면 하면서 기타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저우의 92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리보세라닙 복용군의 OS 전체 생존 기간의 7개월, 대조군 4개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임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첫 번째로 여기서도 지금 언급이 됐던 것처럼, 자, 어디 갔습니까? 아까 여기 보면 뭐 국제학술지라든지 논문,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저는 참고를 해요. 정말로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임상이 뭐 지금 기사 하나로만 해서 뭐 간단하게 그냥 뭐 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 것보다도 이런 국제학술지나 논문 쪽에다가 언급이 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신뢰를 하는 편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효능이 있었다, 뭐 안전성이 좀 어느 정도 확보됐다, 이런 데이터 말고 정말로 이런 국제학술지라든지 관련된 또 논문,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했을 때 좀 더 신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는 이제 또 관심 있는 종목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저도 관련해서 논문을 오히려 이제 영어로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정말 디테일한 내용들 다시 번역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저도 그 종목을 굉장히 임상 진행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스크는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리스크는, 자, 임상이라는 게 오히려 지금 시판 허가가 돼서 판매되고 있는 약품들도 오히려 도로 이제 다시 참, 제가 순간 일본말을 쓸 뻔했어요. 우리 빠꾸가 일본말 맞죠? 그래서 아니면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저도 이제 그런 지금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약품들도 그런 식으로 다시 판매가 뭐 취소되거나 판매 보류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임상이 진행 중인, 이건 지금 모험을 하고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리스크라는 거는 정말 극과 극인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들께서 HLB를 뭐 좋게 보고 이 임상이 정말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혹은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을 실제로 하게 되면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매출이 얼만데 앞으로 이 종목은 이 신약은 파이프라인이 정말 이 정도의 매출 규모를 나타낼 수 있다 등등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 무의미하다라고 봐요. 물론 여러분들이 임상에 대해서 살펴보실 때 정말로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 실패 확률이 몇 퍼센트, 이걸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하지만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딱 그냥 뭐 아니면 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임상을 누구나 다, 이 관계자들도 회사 또한 전부 다 성공을 하겠다라는 목표 하나만으로 당연히 기업을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거 하나만으로 정말 이런 임상에 대해서 우리가 몰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정말 뭐 아니면 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장기 종목이긴 해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디테일하게 알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긴 사실 좀 곤란해요. 근데 저는 일부 종목을 제가 여기서 언급을 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VIP 회원님들은 지금 일부 회원님들도 보유하고 계신 그런 어떤 제약주가 있긴 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요, 이 종목은 언급을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자,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파머스타트 관련으로 해서 엄청난 큰 시세를 보여주긴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종목은요, JPI-289라는 파이프라인, 이 종목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JPI-289라는 우리 뇌졸중 치료제에 대한 파이프라인인데, 이 파이프라인이 나중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까지 노리고 있어요. 기술 수출까지도 노리고는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 정말로 임상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성공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이게 임상이 성공해서 상승을 보인 시세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뭐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쳐요. 자, 좋아요. 이때 당시에 내가 예를 들어 제일약품을 알게 됐어. 그래서 289라는 신약도 알게 되고 이 종목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 거고 임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확신이 거의 100%에 가까워. 그러면 어떻게 보유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성공이 어느 정도예요? 임상 진도가 얼마큼 왔어요? 그걸 확인을 해봐야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적이 HLB도 정말 그런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우리 가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시판이 돼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을 때 매출로 직접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 매출로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 시기를 만약에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들어가서 대기하기는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죠. 어떤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위기장이 왔을 때 한번 잡아가는 전략이 아닌 이상 그냥 이런 평시에는 잡기는 너무나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특히나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시장에서, 지금같이 시장이 정말 오히려 지수도 하방으로 더 리스크가 큰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음봉 때려 맞은 두 개, 이것도 어떤 시세입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시세도 시장에 대한 영향인 거잖아요. 시장의 영향으로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도 결과적으로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좋은 재료예요. 좋은 재료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밀렸잖아요,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목표치,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 무엇이며 그거에 대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면 그거에 대해 뭐 정확하게 일정을 알 수 없지만 언제 결과 발표가 나온다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팁을 드리면 주담이나 관련된 어떤 영업팀 쪽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뭐 아이큐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이큐어가 사실 이번 7월에 임상 3.3이 완료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조만간 데이터가 정리해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주담이나 영업팀에다가 전화를 해서 홍보팀 뭐 이런 쪽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알려주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언제쯤이요?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8월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 7월에 임상은 일단은 뭐 종료가 됐고요. 그럼 8월 말쯤, 9월 초쯤에 해서 아마 어떤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지금 9월쯤이니까 그러면 9월 초면은 지금 한 뭐 10일, 15일 정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러면서 또 기술적 분석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편입을 해봐도 괜찮을 자리겠느냐? 그럼 15일 동안의 조정 기간을 조정 기간을 거친다면 그런 기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또 준비를 분할로서 하냐, 뭐 이렇게 각종 계획을 또 세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젠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젠.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구간부터 우리가 매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락할 때부터. 빠지는데 왜 이렇게 사라고 하는 거야? 바닥에서 잡으면 되지. 그 바닥을 어떻게 알아요? 자, 제가 여기서 사라고 했습니다. 바닥 딱 찍어 맞추면 뭐 좋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바닥 맞추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바닥 맞춘 거 카카오죠. 바닥 맞췄잖아요.
카카오 우리 이날 딱 종가에 샀습니다. 거의 종가에 31만원 31만 2천원. 거짓말 같나요? 자, 카카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회원님들이 직접 인증해 주신 겁니다. 31만 2천원이 매입 단가예요. 36만 3천원 당시만 하더라도 16% 수익률. 지금 37만 6천원이죠. 어제 고점까지 38만 9천원. 그렇죠? 수익률이 더 컸겠죠. 20% 가까이 되겠죠. 31만 2천원. 여기서 매수를 했잖아요. 자, 높게 잡으신 분들도 있지만 최초 추천은 저는 이제 요 당시에 31만원, 31만 2천원 사이를 추천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31만 500원. 그렇죠? 또 매수가가 나와 있는 게 없나요? 자, 31만 500원. 그렇죠? 31만 5천원도 있으시고. 이런 식으로.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닥 뭐 맞췄습니다. 저도 맞춰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수익권으로 돌릴 수 있냐,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어떤 중소형주들 대비해서 등락폭이 크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기대 등락률은 크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중이 조금 더 실리는 거죠. 평소 우리가 매매하는 것보다. 그렇죠? 10%대 수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금 자체도 큽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16%인데 430만원 수익 보신 분도 있으시고, 그렇죠? 16% 50만원 수익, 5%인데도 40만원 이렇게.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카카오도 그런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렇죠? 다 비슷한 단가 31만 1천원. 그래서 이런 게 굳이 제가 바닥에서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과시하고 싶은 거고, 매번 모든 종목을 다 바닥에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빠질 때 잡아라. 빠질 때 하락하고 있을 때 사들여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의 평균 단가가 10만 7천원 정도의 단가였어요. 10만 7천원 정도 단가. 자, 이때 동안 3분할 4분할 잘 매매하신 분들은 10만 7천원의 단가에서 우리가, 그쵸? 10만 7천원. 여기서부터 요 거래일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6거래일 동안 매집하고 나서 바로 시세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5만 5천원대부터 매도를 했고. 자, 이 종목을 왜 말씀을 드리냐? 자, 이때 당시에 우리가 뭐 때문에 바라보고 있었어요? 2분기 실적이 이제 좋을 거야 때문인 거잖아요. 자, 앞에는 우리가 1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 기대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그쵸?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는 재료가 언제쯤 이슈거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슈나 알고 있는 임상이나 어떤 알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언제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하반기를 기대를 해야 돼. 그러면은 하반기에 맞춰서 초점을 두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시장 상황도 업종 상황도 고려해야죠. 그냥 하반기 좋다니까 지금 사들고 그냥 뛰어들어와서 기다려보자?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엔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 이제는 다르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분기에 대한 실적을 기대를 해야 된다. 바로바로 입질이 오죠. 이제 2분기가 끝나자마자부터 어때요? 2분기가 끝나자마자부터 슬슬 반응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상승을 보였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또 매도 사인도 다 드렸지만, 왜 매도 사인도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됐잖아요. 다 반영이 됐다고요. 그럼 매도해야죠. 매도해야지. 여기서 또 왜 더 갈 거라는 확신도 없는, 근거도 없는 내용들 가지고 우기기를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끝인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내용을 길게 보면은, 길게 본 대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서 목표가나 이런 걸 같이 설정하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2분기의 실적 발표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10만 7천원, 그쵸? 25만원 당시부터 우리가 매도 사인을 제가 슬슬 드렸어요. 과거에, 이때 당시부터. 이게 7월 말이에요. 7월 말. 30만원 이상 가기 전에. 그래서 134%대 수익률. 그쵸? 이게 뭐 쉬운 수익률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 한 종목으로만 진짜 엄청난 금액인 거죠. 이거 물론 시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의 어떤 평범하신 분들의 진짜 몇 년치 연봉이 될 수도 있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하나 잘 만나도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110%에 5,200만원 수익 보셨어요. 18만 5천원에 사셔도 35%의 수익률, 118% 수익률, 그렇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같이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항상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편입을 좀 했고, 자, 랩지노믹스 시젠, 그렇죠? 시젠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다 봤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치, 기준치, 그러니까 목표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식을 매매할 때는.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접근을 해야겠다, 기타 등등. 그래서 나는 이거고 저거 다 필요 없고 정말로 먼 훗날 HLB가 진짜 한번 큰 시세를 내주는 게 실적적인 부분으로 낼 거다, 나는 그냥 짱 박아 둘래 하시면 박아 두셔도 돼요. 근데 짱 박아 두고서 마이너스 20%, 30%, 40%까지 빠지면 여러분도 속 안 썩어요? 다 속 썩죠. 그쵸? 그리고 주식을 계속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 어때요? 그 돈이 좀 아깝잖아요. 시간도 아깝고. 그쵸? 이왕이면 빨간불 떠있는 게 내 눈에도 좋은데, 내 정신 건강에도 좋은데 파란불을 계속 띄우고 있으면 어때요? 속이 썩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따지면서 매매를 하자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시젠 70% 수익 1100만원, 70% 분할로 매도하신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우리는 이렇게 또 매매를 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계속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ICD라는 종목도 한번 보세요. 여기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을 때 이 종목은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지 않았냐, 그럼 사들어도 된다, 들고 가도 된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시세가 나올 때 매도를 했죠. 8%대, 4%대, 4%, 7%. 그쵸? 이런 식으로 다 매매를 한 겁니다. 자, 인선이엔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마로 미리 접근했잖아요. 근데 꼭 장마로만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 제가 팁을 드리자면 진짜 중장기 관점도 너무 좋습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 꼭 관심 갖고 보세요. 단순하게 장마 테마로만 엮을 종목은 절대 아니에요. 실적적인 부분에도 반드시 집중을 해봐야 될 종목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ICD도 우리가 실적 발표에 대한 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는 8월 14일까지였잖아요. 15일날 빨간 날이니까. 그럼 그 안에 뭔가 윤곽은 드러나니까, 그러면 빠지고 있는 녀석은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분명히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편입을 했다. 자, 어제같이 시장이 또 급락하는 장에, 이런 날도 우리가 챙길 건 챙겨가야겠죠. 기존의 어떤 중장기 종목들, 그렇죠? 대형주 중장기 종목들도 자 57% 수익률 실현했습니다. 카카오 15% 수익 실현했고요. 삼성전자 12%.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하락장에는 물론 개별 종목들이, 그러니까 약간 중소형주, 단기성 종목들은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누가 더 빨리 잘라내냐, 누가 더 빨리 손절하냐의 싸움인 거고요. 이런 우량 종목들로 기존부터 수익을 계속해서 내오던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얼마큼 또 조리를 잘해서 빨리 수익을 챙기느냐, 그런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다 갖고 싶은 종목인 거잖아요. 우리는 기존부터 갖고 있었고 이렇게 이런 날에 또 수익 실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카카오도 18%.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금융지주도 다시 한번 접근하기 위해서 일단 전량 매도, 현대차 57%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는 대형주들 위주도 VIP 회원님들은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좀 우리가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또 해요. 전량을 다 사고 팔고 하지는 않아요. 전량을 사고 파는 건 아니고 좀 소량이라도 비중을 절반이라도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HLB를 여러분들 지금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무턱대고 그냥 들어가냐 마냐 이것보다도 지금 사실 이번 한 번에 거래가 터지면서 굉장히 큰 힘은 발생은 됐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 한번 지금 시장에서 이 녀석을 평가하는, 그리고 이 HLB가 기다리던 그런 재료가 터져준 거, 그 여러 재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 어떤 재료가 좀 터져주긴 했어도,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HLB를 한번 단기적인 관점도 좋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상방으로 시세를 바꿔줄 수 있는 힘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는 정말 단기로 보시는 분, 중장기로 보시는 분,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살펴보고 계신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기준에 맞게 매매하셔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고 오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줬는데 내일 한 번 더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을 접근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는 시장에서는 또다시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주 언급을 못 드렸는데 지금 오늘 야간을 통해서 어떤 코로나 확진자가 좀 더 증가했다라고 보였을 때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교육주들을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가임디나 아이스크림 에듀, YBM넷 요 세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제가 다 브리핑을 드려놨던 종목이기 때문에 따로 차트를 보면서 언급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VIP 가입 관련해서 나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빠져서, 외부적인 영향으로 억울하게 빠져서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좋은 종목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구성해가지고 회원님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 방으로 오시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너무 뒤처지지 않게 저와 같이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로도 한 번씩 먼저 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무료 정보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가 뭉쳐서 잘 또 시장을 한번 이겨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